자, 여러분들 이 사진 보이십니까? 문재양 씨와 한 민주당 후보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우파 성향이 강한 제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당에도 이런 인물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특별히 다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인공은 문재양이 아니라 바로 왼쪽에 있는 아저씨 홍준연 대구 동구 구의원입니다. 홍준연 대구 동구 구의원이에요. 이제 구의원이라는 직책은 선출직 정치인치고 사실 그렇게까지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신껏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뭐 맞는 말 하는 사람 보고는 반대 진영이라고 해도 맞다고 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저쪽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홍준현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무려 페미민국 페미공화국에서 성매매 문제를 걸고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라고 했냐면 성매매 여성들은 피해 여성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한테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 안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사실 제가 지금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제 정치 문제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원래 좌파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환경운동, 동물보호, 인권론, 페미 사상을 모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람과 물류 이동을 위해서 고속철도나 고속도로의 터널을 산에 꼭 뚫어야 되는데 웬 땡중 한 명이 튀어나와가지고 도롱뇽들 다 죽는다고 꿈먹는 소리 해대는 바람에 뭐 국가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나이 좀 있는 분들. KTX 처음에 고속철도 대한민국에서 처음 뚫을 때 뭐 천성산 도롱뇽 사건이라 해가지고 뭐 몇 달 동안 그 고속철도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국가 재정이 이제 수천억 수조 원의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20살 넘은 성인이라면 좌파를 지지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좌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근데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에서 우파 정당이 제대로 된 우파 노릇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뭐 그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불행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약자들, 동물들을 챙기는 척, 자기는 정의로운 척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 전체에는 엄청나게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죠. 뭐 잘못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좀 순진한 차원에서 좌파를 지지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갖고 페미는 싫은데 문재양은 좋다. 페미는 싫지만 민주당은 지지한다. 가정용 누진제 전기요금 많이 내가지고 에어컨 틀기 힘든 거는 싫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또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거는 내가 반대한다.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그 당을 지지를 안 해야 되는데 그것만 고쳐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거기를 지지를 한단 말이죠. 그게 그래 원래 상식이 있으면 여러분들 좌파는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자체가 사실 바보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자동차 몰고 왼쪽 길로 가겠다는 사람한테 백날 오른쪽 길의 장점을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힙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도 우측으로 가고 싶으면서 좌측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투표하는 바보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또 한국 사회에는 그런 바보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수백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싹 다 바보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문제는 바로 현 자유한국당에서도 제대로 된 우클릭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우파, 소신 정치인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점이죠. 우파 정당이 우파 노릇을 못하고 자꾸 좌클릭, 중도 좌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한국 사회는. 그래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에 찾아오는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는 분명히 우파 정책들을 좋아하지만 한국당이 너무 미워가지고 도저히 못 찍겠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한데 그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인 겁니다. 우파가 제대로 된 우파 노릇을 못하니까 저런 얼치기 좌파, 운동권 좌파들이 우리 사회에서 득세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파지만 한국당이 너무 미워서 도저히 한국당을 이제 지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참 안타깝지만 그분들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그것도 중요한 배경 설명을 좀 한 거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홍준현 구의원도 소속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민주당 소속이니만큼 사실 다른 경제정책 문제라든지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는 어쩌면 잘못된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외골수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요. 근데 그 구의원인 사람한테는 그런 거대한 문제, 거시적인 문제까지는 일단 제쳐두고 이번 성매매 여성 세금 지원 반대 발언만큼은
너무나도 옳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인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정말 좀 이 양반을 응원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왜냐? 홍준현 이 사람 성매매 여성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여러분들 밑에 지금 검은색 글자 보이시죠? 성매매 여성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지금 민주당에서도 제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바른 말을 하면 모가지 날아가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뭐 근데 한편으로는 역시 또 이 정도는 썩어 문드러져 줘야 민주당 아니겠나 싶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이런 똥을 싸줘야 우리 정말 건전한 사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9년 동안 SNS 세뇌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민주당을 마치 날개 달린 천사처럼 착각하는 우리 순진한 1, 2, 30대 청년들이 민주당이 이런 똥을 싸줘야지 또 정신을 차릴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차라리 또 홍준현 씨가 제명을 당하는 이런 씁쓸한 현실이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한테 제대로 이제 비참한 현실을, 정치를 이제 절대선과 절대악의 이분법적인 구조로만 바라보는 우리 젊은 시청자들한테 또 민주당이 이런 똥 싸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져야지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바른 말 하면 모가지 날아가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 홍준현 아저씨 이 양반 오늘 제가 편 좀 들어주겠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정치인 실명 거론하면서 칭찬해주는 거는 거의 처음일 겁니다, 여러분들. 뭐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은근슬쩍 이제 자기 이름 한번 거론해달라고 눈치 보는 분들이 좀 있던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지금 이분은 예, 이분은 지금 자신의 소신 발언 하나만으로도 지금 중요한 어떤 이런 홍보의 기회를 얻은 셈이죠. 바로 소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다른 문제될 만한 언행들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번 사건에서만큼은 제가 진짜 좀 편을 들어주고 싶더라고요. 이제 한국 남자들의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사실 정말 나쁜 게, 남성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바보 같은 한국 남자들이 참 단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강성 우파조차도 진영 논리를 좀 초월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정치인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신입니다. 소신. 옳다고 믿는 바, 득표율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할 말을 똑바로 하는 태도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냐, 그걸 바라봅니다. 수능 점수라든지 대학 간판 같은 거는 제가 인간을 판별할 때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능 학원 강사를 뽑는 게 아니라 정치인을 뽑는 거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패미공화국 한국 사회에서 이런 폭탄 발언을 할 만큼 홍준현 씨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제명된다 만다 이것도 본인에게는 큰 위기일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런 여성단체가 찾아가가지고 성평등 걸림돌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을 강제로 수상하겠다고 하고, 또 홍준현 의원 본인도 그 굽실거리지 않고 한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진짜 되게 웃기던데, 한쪽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반항적이고 당당한 태도로 이래 봤는데 저는 이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굽실거리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반항적으로 받는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당 출신이니만큼 기타 경제 문제 또 사회 인식 문제에 있어서는 저나 제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과 안 맞는 측면도 분명히 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정치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홍준현 씨가 아마 우리랑 생각이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들은 양심이 있다면 국민 혈세를 받지 마라. 여기 빨간 네모 보이시죠? 성매매 여성들은 양심이 있다면 국민 혈세 받지 마라라는 이런 사자후를 터뜨리는 자체가 요즘 좌파와 우파 여당과 야당의 썩어버린 정치인들 모두를 막론하고 너무나도 신선하고 저한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구의원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싶기도 하지만, 뭐 쥐꼬리만한 밥그릇 하나만 거머쥐어도 두루뭉술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만 들려주려고 애쓰는 비겁한 인간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이런 소신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신선했습니다. 그 홍준현 의원의 이번 문제에 대한 주요 발언들을 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여성 2천만원 세금 지원은 잘못됐다. 성매매 여성들 90% 이상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지금이 1980년대 마냥 납치와 인신매매로 성매매를 하는 세상이냐? 강제로 하는 거 아니다. 대구시청에서 시위하는 성매매 여성들을 봐라. 90만원이 넘는 명품백을 메고 있다. 인신매매 당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이 명품백을 멜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홍준현 의원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평소에 누누이 말씀드리던 그 이야기들 아닙니까? 정치인은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지금 당장은 어떤 반대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신 있는 태도가 내 지지자들을 늘리고 내 열성 그 팬들을 늘리는 길이라니까.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 정치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소신 있는 사람이 너무 없었죠. 뭐 물론 안타까운 예를 들자면 문재양 씨 같은 사람도 잘못된 소신을 가지고 나라를 소신 있게 개판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긴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파 정치인들 중에서 이런 소신 있는 사람들이 제발 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당 구의원이 만약에 이런 발언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 무조건 재선 확정입니다. 대구에서. 그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아저씨가 지금 민주당에 가 있는데 이런 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 여러분들,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뭡니까? 바로 소신이 없다는 겁니다. 소신이 없다는 거.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하는 거 말 좀 한번 보세요. 뭐 정치인은 화려한 거짓말보다는 참혹한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 그게 정치인이다. 참 이제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의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은 소신이 없다는 겁니다. 소신이 없다는 거. 꼭 해야 되는 말, 밀어붙여야 되는 정책도 반대에 부딪히면 이쪽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주저앉고 포기를 하고 사과를 내버립니다. 왜? 표를 잃을까봐 겁나기 때문입니다. 재선 3선 못해먹을까봐 겁나기 때문이죠. 금배지 잃어버릴까봐, 황금 감투 잃어버릴까봐. 무서워서 견디질 못하는 거야. 비겁자들만 국회에 가득 있죠. 그게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잘못된 점입니다. 정치인은 국민들이 월급을 주면 그 월급에 만족을 하면서 나머지는 목숨 내놓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사명감이 없이 온갖 이익단체, 시민단체 눈치 봐가면서 표만 얻으려고 굽실거리는 인간은 정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선만 하고 때려치운다는 각오로, 내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한 각오가 없는 비겁자들은 남 밑에서 중급 공무원, 고위 공무원 하면서 평생 공무원하고 끝날 인생이지, 남들 앞에 선출직 대표, 공직, 그러니까 선출직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요. 남 밑에서 남이 시키는 일만 해야지. 그런 비겁하고 겁 많은 사람들, 소신 없는 사람들은 남의 대표로, 리더로 나오면 안 된다고. 남 밑에서만 일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조그마한 구의원 아저씨가 했던 여성 문제에 관한 발언들, 만약 이 발언들이 여러분 자유한국당 황교안 씨나 홍준표 같은 양반들 입에서 이런 좋은 발언들이 나왔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황교안 씨 같은 사람이 패미들하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멱살 쥐고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신 있게. 인기 폭발하고요. 내년에 총선 자한당 180석 확정입니다. 황교안 씨가 패미들하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면 바로 차기 대통령 확정이에요. 그렇지만 이 점잖은 양반들이 아직까지 그만한 투쟁력은 못 보여주고 있죠. 내가 그런 게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나경원 씨가 이번에 여러분들, 저도 불과 며칠 전에 나경원 씨 칭찬을 한번 하기는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어르신들 잘 들어보세요. 나경원이 이번에 이제 정말 그 소꿉놀이 수준의 발언 한번 했잖아요. 솔직히 그게 그렇게 강한 발언은 아니잖아, 그죠? 맞는 말이지만 나경원의 발표가 사실 그렇게 속 시원하진 않았어. 근데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 어르신들이 좋다고, 나경원이 이쁘고 잘한다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우파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런 댓글을 되게 많이 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이 왜 맞는 말 조금씩 하냐? 왜 소신 있는 말을 하냐? 갑자기 한국당 애들이, 바보 같은 한국당 애들이 갑자기 요즘 일을 잘하니까 내가 불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르신들이. 이게 평소에 열렬한 우파 지지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민심이 한국당을 불신해 왔다는 소리겠습니까? 얼마나 쟤들이 바보 같아 보였으면 고작 그런 말 한마디가 한 거 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다고까지 하겠어요. 민주당 지도부들이 평소에 그렇게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 가지고 미친 행동을 서슴지 않던 거에 비하면 이번에 고작 자유한국당이나 나경원 씨가 유치원 학예회 수준으로 재롱 한번 떨은 거 가지고 보수 우파 어르신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실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은 투쟁력이 없었고 양쪽 모두의 표 얻기에만 급급하며 정치인들의 기본 중에 기본인 할 말을 제대로 못했고 줏대 없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한국당이 이런 걸 고쳐야죠. 잘못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런 비겁한 태도들이 표를 얻는 방법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일개 구의원 같은 사람이 원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언급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홍준영 구의원은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행동 덕분입니까? 바로 본인의 소신 있는 행동 덕분입니다. 여성과 페미 문제에 있어서 소신 발언을 하나 꺼냈기 때문이에요. 페미에 달려든 것도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 성매매 여성은 피해 여성이 아닙니다. 성매매 여성들한테 세금 지원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말 한마디를 한 것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 정치 인생에선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가 전화위복이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나경원이 문재앙을 북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다라고 말했던 거는 물론 속 시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말 한마디에 불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많은 칭찬을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나경원 씨도 요즘 느낄걸요? 그 이쁜 아줌마도 요즘 느낄 거야. 와, 내가 그 말 한마디 한 게 이렇게 반응이 좋아? 앞으로는 강한 발언 더 많이 해야 되겠네? 이런 감정을 그 사람도 분명히 느낄 거라니까. 진작에 몇 년 전부터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은. 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정치 쉽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쉽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정치고, 일개 가정살림보다도 더 쉬운 게 나라살림입니다. 왜냐? 국가에는 자본도 기술도 인재도 모든 게 갖춰져 있고, 정치라는 건 단지 정치인의 소신 있는 결단력과 추진력,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가 너무 어렵죠. 표에 미친 대한민국 여야 정치인들이 그동안 바로 그 소신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젊은 제가 그래서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언성이 높아지고 심장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나는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굳게 믿고 있는 바가 있으니까, 소신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서 정치 문제만 나오면 제가 언성이 높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은 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20명들이 싹 다 내 앞에 와가지고 3일 밤낮으로 특강을 들으라는 소리를 내가 당당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했던 그때 그 발언은 지금도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500명도 안 되던 그때 그 시절 제가 했던 발언이랑 지금이랑 저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어르신들, 이게 젊은 사람의 패기 아닙니까? 젊은 놈이 나이 많은 국회의원들 멱살 좀 쥐고, 당신들은 지금 잘못됐다고 왜 소신있게 밀어붙이질 못하냐라고 호통 한번 칠 수 있는 게 젊은 사람, 세상 물정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패기 아닙니까? 그게 젊은 사람들의 패기 아니에요. 패기가 없을 거면 젊은 반납하고 늙어버려야지. 못하러 젊은 사람 행세합니까? 패기가 있어야지 젊은 사람은. 민심을 얻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할 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말만 똑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정치인은 말하는 게 직업입니다. 말을 소신 있게 할 수 없다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